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미래차, 우주, 원전 등 6대 미래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전국 15곳의 국가 첨단 산업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 전쟁터가 첨단 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있다며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각국은 첨단 산업 제조 시설을 자국 내에 유치하고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의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통령실은 첨단 산업일수록 대규모 인프라가 수반되므로 초기 조성 단계부터 맞춤형 입지 계획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6년까지 민간에서 계획 중인 550조 원의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정부는 입지와 연구개발,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산단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범정부적인 추진 지원단을 가동해서 이 중에 빠른 곳은 임기 중인 26년 말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 속력으로 가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 한 곳과 지방 14곳에 구축되는 이번 국가 산단은 전체 경제 발전뿐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각 지역별 산업의 강점과 국토 균형 개발을 고려해 산업 단지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는 전국 15곳으로 그 규모만 4천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먼저 경기 용인엔 710만 제곱미터 규모의 반도체 산업단지가 조성됩니다.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도체 공장 5개를 구축하고 150개 국내외 연구기관을 유치해 제품과 기술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충남 홍성에는 236만 제곱미터 규모로 수소차와 전기차 등 미래차 산업과 2차 전지를 중점 육성하고요. 천안 아산엔 디스플레이 클러스터를 구축하게 됩니다. 광주엔 기아차 등 완성차 생산 공장을 기반으로 338만 제곱미터의 미래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요. 미래차 핵심 부품 국산화에 나섭니다. 경북 안동엔 132만 제곱미터 규모로 바이오 의약품 중점 산업으로 바이오와 백신 연구기관, 그 지원 시설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대구엔 329만 제곱미터 규모로 미래차와 로봇의 첨단 기술을 육성하는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합니다. 전남 고흥엔 우주 발사체, 전북 익산엔 푸드 클러스터, 강원 강릉엔 천연물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게 됩니다. 정부는 개발 제한 구역 규제도 적극적으로 완화해 추진 속도를 높이고 인근의 산업 거점과 연계해 완결된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2017년 한국을 처음 방문한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규모에 놀라 미국에 지었어야 했는데라며 아쉬워했다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이 평택 공장보다 2.4배 넓은 215만 평 규모로 세계 최대 반도체 단지가 경기도 용인시에 들어섭니다. 2042년까지 첨단 반도체 생산 공장 5개 동과 연구시설, 반도체 설계업체 등 150곳을 입주시킨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용인 반도체 단지가 완성되면 삼성전자의 기흥, 화성, 평택 공장과 SK하이닉스의 이천 공장을 잇는 거대한 벨트가 생깁니다.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와의 시너지를 고려하여 수도권에 입주를 정했습니다. 대만의 신주과학단지, 미국의 텍사스를 압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정부는 민간 투자를 유치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구상인데 삼성전자가 앞으로 20년 동안 300조 원을 직접 투입해 투자를 주도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용인 단지에서 시스템 반도체 등 파운드리 분야와 인공지능 등에 쓰이는 첨단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 위탁 생산 능력을 확대해 대만 TSMC를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서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법 등으로 미중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차세대 핵심 생산 공장을 한국에 두면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향후 중국에는 새로운 장비 도입이라든지 기술을 이용한 제품 생산이 어렵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첨단 제품은 국내에서 완전히 생산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 이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번 투자 유치로 700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60만 명 규모의 고용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런 대규모 계획이 왜 나온 건지 그 배경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 기술 패권 경쟁 시대 경제 안보를 얘기하면서 첨단 산업 육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클라우드 컴퓨팅, AI, 바이오, 우주 기술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첨단 기술 선도 국가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네, 이런 공약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온 셈인데요. 여기다 지금의 녹록치 않은 경제 상황도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반도체는 우리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데 이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41.5% 감소하면서 반토막이 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고부가 가치인 시스템 반도체는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고작 2, 3%에 불과하고 이 설계업체의 의뢰를 받아 만들어주는 파운드리도 대만 업체에 크게 뒤져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미래형 자동차 등 다른 첨단 산업 분야도 지금 대규모로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는 셈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이런 6개 첨단 산업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육성한다는 겁니까? 네, 먼저 반도체는 경기도 용인, 기흥, 수원, 평택을 잇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여기에는 국내외 팹리스와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선도기업 150개사가 같이 입주하게 되고요. 15만 명의 인재도 양성이 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세계 1위 탈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26년까지 5년간 62조 원을 투입하는데 특히 투명한 지하철 스크린도어 그리고 차량용 관광버스 등 다양한 OLED 실증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2차 전지와 바이오 분야도 앞으로 5년간 각각 39조 원과 13조 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 1위에 나선다는 계획이고요. 미래차는 이보다 더 규모는 큰데 무려 95조 원을 투입해서 전기차 생산 규모도 5배 정도 늘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로봇에도 1조 7천억 원이 투입되는데 이 6개 분야에 투입되는 돈만 550조 원에 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뭐 하려면 당연히 돈도 돈이겠지만 네. 우선 규제부터 조금도 아니고 아주 대대적으로 풀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네. 특히 서울 수도권은 공장 총량제로 묶여 있어서 신규 투자가 어려운데 정부는 이번에 SK 하이닉스 이천 공장처럼 특별 물량 신청을 해서 경기도 용인의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또 특별한 사유 없이 최대 60일 이내에 인허가를 처리하지 않으면 아예 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도 시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들이나 해당 지역의 반응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네, 취재하셨습니까? 기업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지자체, 각종 산업협회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아무래도 천문학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지역의 지자체들도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반색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지역에서 먼저 입지를 제한했고 또 입지 확보를 위해서 최대 장애물로 꼽혀왔던 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 이런 것 등 규제를 풀어주겠다며 하니까 거기에 호응하는 셈입니다. 네. 다만 환경단체의 반발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빨리 일을 진행하다 보면 놓칠 수 있는 부작용들이 있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세시의 마음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지역에서 먼저 입지 제한을 한 거군요. 그럼 네. 아무래도 뭐 일은 좀 더 수월하게 이끌어갈 것 같습니다. 네.